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영서 지역에 최고 400mm 이상 내릴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이 본격화되면서 접경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급 부대 해체가 기정사실화되자 도내 접경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 사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일요일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영서 지역에는 28일까지 최고 4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가 싶더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조금씩 빗줄기가 약해집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일 새벽부터 도내 영서 지역에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당초 예보와는 달리 강도는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원주와 횡성에는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2시간여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영서 남부 지역의 비는 이처럼 오락가락 내리며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이른 새벽부터 오전 시간에 소나기처럼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특징입니다. 이 같은 패턴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동일하게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5km 이상의 상공의 건조한 공기와 하층의 수분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시점이 새벽에서 오전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서 남부 지역인 원주와 횡성에는 28일까지 최고 4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심해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도 우려됩니다. 28일 일요일 오전부터 그칠 예정인 이번 장마를 마지막으로 올해 장마는 끝이 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장마가 지나간 이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후 도내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 일명 제2윤창호법을 시행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325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음주사고는 해당 기간 9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약 85% 감소했습니다. 강원경찰은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이후에도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음주 단속을 집중하는 동시에 유흥가 주변은 새벽 시간대 특별 단속도 벌일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최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최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 1,000여만 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속초시 대포항 대포수협 위판장 인근 바다에 레간자 승용차가 추락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속초 대포수협 위판장 앞 15m 해상에서 차량이 추락해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새벽 4시쯤 현장에 도착해 차량 안에 있던 여성을 구조했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여성의 신원 파악과 함께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0시 반쯤 40대 남성이 강릉항 방파제 테트라포트 사이로 추락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추락한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테트라포트 3m 아래로 추락해 어깨 골절 등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5일 지난 2012년 발생한 강릉시멘트 광산붕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광 활동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면의 일부 절단면이 경사각 70도 내외로 형성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완만한 계단 형태여서 설계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강릉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월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가 자연재해로 결론난 것과 관련해 조사가 부실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자 다시 조사를 벌였습니다. 먹이를 구하려다 자전거 보관대에 낀 솔부엉이가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25일 오전 10시쯤 도청 별관 자전거 보관대 비가림막과 벽 사이에 새가 끼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를 출동시켜 새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한 새는 천연기념물 제324호 솔부엉이로 확인됐고 날개를 다쳐 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 지부로 인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솔부엉이가 야간 먹이 활동 중 건물 벽에 부딪혀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고 2, 3개월간 치료 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접경 지역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 때문인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접경 지역의 위기 상황을 집중 보도합니다. 그럼 국방개혁 2.0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취지는 병력 집약형 군대를 과학기술 기반의 정회화된 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로 원주에 있는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경기도의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상급 부대에 이어 앞으로 강원도 내 군단, 사단급 부대의 통합과 해체, 이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접경 지역에서는 사단급 부대 해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원주와 철원에서는 군병력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인력 중심의 병력 중심의 이제 분 배치해서 군부대 기계화 이게 있는 것 같고 또 육군은 상당수 이제 많이 감축을 합니다. 도내 접경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군사 보안을 이유로 국방개혁의 윤곽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위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를 방문했지만 도내 통폐합 대상 부대와 해체 이전 시기 등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에 좀 국방부가 나서고 지역에 와서 철원 같은 5개 시군을 순회하든가 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뭐 우리가 아래 대응 기획을 만들지 뭐 그럴 거 아니냐 설명해달라 그랬어요. 강원도와 접경 지역 5개 지자체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각 부문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불거진 접경 지역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국방개혁 2.0이 강원도 내 접경 지역의 경제하는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해체의 영향에 따른 인구 유출 가속화가 지역 상권 침체를 낳아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한재영, 장진철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60여 년간 주민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규제를 감내하며 살아온 접경지역.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평화지역으로의 도약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약화 등을 통해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국방개혁 2.0의 추진으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인구 감소입니다. 화천군과 양구군은 27사단과 2사단의 해체설이 돌고 있습니다. 군 간부와 가족 수천 명이 빠져나갈 경우 지역 인구 2만 명 선이 붕괴됩니다. 철원과 삼척, 양양, 인제 등에 위치한 사단과 군단도 재편이 거론됩니다. 현실화될 경우 강원도에서 빠져나갈 인구는 1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방개혁 2.0을 처리하거나 생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상경 집회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경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70년 동안 양구군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가면서 그다음에 그 군사보호국이라는 그런 아래서 개발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대가를 하나 지불 없이 본인들만 국방개혁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하지만 국방부는 관련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군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좀 체크가 안 돼요, 그거는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급이 나오는 거하고 어차피 국방개혁 입장에 따라가지고 전방 지역에 대한 그 군사 규제 보호 시설 같은 경우도 완화시키는 입장으로 해서 계속 개발 계획을 세우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60여 년 희생을 강요당해온 접경 지역 주민들. 이번에는 군부대 이전과 해체설 때문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는 지역 경기 침체와 공동화는 물론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27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화천군 사내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점들도 입점해 있는데 그만큼 젊은 군장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평일 낮 시간 이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군인들입니다. 군복에는 27사단을 상징하는 이기자 부대의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사내면 주민은 6,500여 명, 그중에 절반 이상이 군인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27사단이 해체되면 이 지역 인구는 2,000명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상권이 크게 타격받을 게 뻔합니다. 정선과 태백의 일명 폐광 쇼크보다 심각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저희가 70여 년 동안 군경제로 이 사내면 경제가 지탱해 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분실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폐광 지역은 생존권은 그나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생존권 자체가 붕괴가 되는 상황이라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상권도 문제지만 지역 기반 산업인 농업에도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화천 지역 430개 농가는 27사단에 연간 농산물 1,030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25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군부대가 없어지면 안정적이던 농산물 판매처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화천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공시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가공이라든가 전처 시설을 해서 재비용을 감소를 시켜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 사단이 화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비율은 전체의 6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군부대 통폐합으로 접경 지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는 25일 홍천강과 평창강, 원주천, 정선 한강 등 도내 4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부가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곳은 전국 총 15개이며 전체 길이 590km 중 54%인 316km가 도내를 흐르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앞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하천 관리를 맡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은 줄어들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삼척 승합차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농촌인력 수송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삼척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오는 10월까지 인력 수송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요 농장의 농작물 출하 시기와 대규모 인력 동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인력 수송 차량의 안전장비 관리 상태와 승차 인원 초과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무허가 일자리 알선 영업행위 방지에 대한 단속에 나서줄 것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5일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 판매점은 포장지와 판매 표시판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 번호를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축산물 수입업과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 식육 포장 처리업, 식육 판매업소 등이며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위반 시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 여학생을 위한 생리대가 비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도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용품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구매한 생리대는 학교 화장실과 학교 사물함, 보건실 등에 비치해 학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에 앞서 지자체에서도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의 이유로 신청률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나 학생별 차등 지급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 전체 학생 대상은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원주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산 제품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5일 정리브리핑을 열고 원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일본산 자재들이 배제되도록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방위적인 불매운동이 민간 부분까지 확산되도록 홍보하고 캠페인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도록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도 우리도 저녁 올여름 막바지 장맛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장마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특히 영서 지역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영동 지역은 10에서 7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26일 금요일 아침 기온 속초 24도, 춘천과 원주 25도, 강릉 26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며 낮 기온 전날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춘천 27도, 원주와 속초 28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이 무척 많을 걸로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피해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도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 파도의 높이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막바지 장맛비 중부지방에 많이 집중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400mm 이상, 그 외 중부지방도 100에서 250mm가 쏟아지겠고 전북이나 경북은 10에서 70, 또 남해안은 5에서 40mm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을 제외한 전해상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